본 온라인 수업에 이용된 그림 등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무단 캡처하여 배포, 전송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사항들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불법 행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 할 때까지만 해도 등교할지 알았는데, 이제 등교가 취소가 됐죠. 그래서 또 몇 시간을 더 앞으로 이렇게 또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마음도 울적하고 그래서 좀 간단한 거 두 개. 그래도 요 문제는 사실 안 봐도 되는 건데 일단 볼 문제가 7연습 48하고 7연습 49입니다. 솔직히 7연습 48은 거의 그냥 간단히 좀 빨리 할게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7연습 49에서 조금 이야기할 게 하나 있어서 일단 7연습 48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식, 여기서 정식이라는 건 다항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제 표현했던 의미고요. 어디에서 뭐 여러분들이 좀 책을 보다가 정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다항식 fx, gx가 뭐 조건을 세 개를 줬어요. 근데 이제 사실 첫 번째 조건 F0은 1이다라는 조건은 뭐 사실 간단한 조건이어서 놔두는데 두 번째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는 건 이것보다는 더 복잡해진 형태를 많이 접하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형태의 식이기 때문에 0부터 x까지 정확히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a에서 x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ft dt는 뭐냐면 fx 플러스 대문자 미안합니다. 대문자 fx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거죠. 다시 적겠습니다. a에서 x까지 ft dt를 미분하면 뭘 해야 되냐? fx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적어야 될 말이 헷갈려서 요거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fx가 된다라는 게 따로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설명을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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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식입니다.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 정석이나 다른 책에는 그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프린시펄이었나? 욕 아닙니다. 아이씨 뭐였지? 하여튼 그 번역하면은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 거여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이 요겁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요거 정적분할 때 쓰는 거 fx dx는 대문자 fb 마이너스 대문자 fa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가 여러분이 범위에 그 적분하는 범위에 정적분의 범위, 정적분의 경계에 x에 대한 게 껴 있으면 거의 대부분 뭘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요 미분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 미분하면 두 번째 식은 fx 플러스 gx 그대로 써버리시면 돼요. 미분하시면 fx 플러스 gx 그대로 써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3x 미분하니까 x제곱 플러스 2x가 된다라는 게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거 뭐냐면 0부터 x까지 ft dt 얘를 뭐 이제 대문자 뭘 gx 요렇게 할 때 한 가지 더 넣을 수 있는 내용이 ga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된다 라는 조건도 하나 얻어 주실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다가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요 식에다가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무조건 0이 되죠. 우변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해당할 게 없는데 계산할 것도 없는데 혹시 요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x, gx 다항식인데요. 둘이 더하면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 둘이 곱한 거의 도함수,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게 뭐가 같냐면 3x 제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아까 얘는 우리가 적분으로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썼다면 얘를 양변을 적분을 하면 fx 곱하기 gx가 나올 것이고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뭐가 생깁니까? c가 생깁니다. 미분을 하면 상수항이 사라져서 편하죠. 2번 식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요 식 같은 경우는 상수항이 남게 됩니다. 적분을 했으니까요. 정확히는 부정적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둘이 더한 거랑 곱한 걸 가르쳐 줬으니까 얘를 잘 정리하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C를 알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그래서 C를 알면 둘이 곱한 거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제 인수분해를 한 거에서 두 항이 더해서 x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걸 적당히 잘 만들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C값은 어떻게 알아내느냐? 뭐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런 아이디어 많이 쓰면서 중간에 막힐 때입니다. 처음부터 생각이 안 나서 막힐 때는 써먹기 어렵겠지만 중간에 막힐 때는 꼭 숨 한 번 쉬고 잘 봐보세요. 이런 쉬운 것부터 진짜 연습을 좀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개 썼죠? 1번 안 썼어요. 안 쓴 걸 사용을 하면 아이디어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깔려 있는 거고요. F0이 1입니다. 0 넣으면 1 나온다는 뜻이네요. 다 0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에다가 0을 넣으면 F0 더하기 G0은 0. F0이 0이니까 G0도 얼마다? 0이다. F0이 1이니까 미안합니다. F0이 1이죠. 그러면 G0은 얼마다? 라는 뜻이냐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F0 곱하기 G0 얘는 1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얘는 뭐가 돼요? C가 남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뜻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1로 되죠.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덩어리 하나가 fx고 하나가 gx겠죠? 둘이 더하면 x제곱 플러스 2x가 되니까 딱 맞네요. 자, 그럼 뭐가 fx고 뭐가 gx일까? 아무거나 잡으시면 안 됩니다. 요 놈이 gx고요. 요 놈이 fx요. 이유는 fx는 0 넣으면 1 나와야 되고 gx는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것까지 해서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예요. 바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7연습 49. 7연습 49도 사실 여러분들이 맨 위에 처음 계산할 때는 나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계산하는데 별로, 왜냐면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주어졌죠. 이렇게 안 주어졌어도 그냥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해서 잡고 풀면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2차 함수, 우리가 그 전에 미분할 때 3차 함수, 적분할 때도 3차 함수 막 이런 것들도 풀어봤지만 ABC 한 3개 정도까지는 계산하는 데는, 직접 계산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심플합니다. x에다가 그 fx를 집어넣으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dx 요거랑 0부터 1까지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이랑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기 진짜 계산하기도 귀찮은데 적분해서 0에서 1 사이에 적분해서 하면 4분의 1, 3분의 1 a, 2분의 1 b는 여기 적분해서 0하고 1 사이로 넣어서 계산하면 0 넣으면 다 0 돼버리니까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a 더하기 3분의 1 b라는 관계식이 얻어집니다. 그래갖고 쫙 정리하시면 이거는 이쪽으로 넘길게요. 12분의 1 a 더하기 여기 하면 6분의 1b는 마이너스 20분의 1 이렇게 얻어져요. 그래서 얼마를 60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5a 플러스 10b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이 하나 얻어집니다. 그래서 a, b의 관계식이 하나가 얻어져요. 두 개가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입니다.
0에서 1까지 fx dx를 구하세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거 dx 얘를 할 건데 얘를 하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a 더하기 b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랑 요 우리가 위에 얻어진 조건 5a 플러스 10b가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1 a 더하기 b는 요 10 나누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에서 3분의 1이면 30분의 9, 30분의 얘가 30분의 10, 30분의 9니까 30분의 1이 되나요? 이렇게 계산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뭐 첫 번째 거는 그냥 막 계산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두 번째 거를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계산이 안 되진 않습니다. 되기는 돼요. 저는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계산이 좀 그지 같다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 문제 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회를 갖는다. 그럼 먼저 끊어서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실수회를 갖는다. 근이 두 개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먼저 서로 다른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수회를 갖는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수회를 갖는다라는 걸 보이려면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1a 빼기 10분의 3입니까? b를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10분의 3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려면 b제곱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요거니까 2분의 1 a 플러스 10분의 3 이게 판별식 d가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0분의 3이니까 5분의 6 이게 돼요. 판별식 d가 얘는 뭐 저는 이렇게 갈게요. 플러스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0보다 커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얘는 항상 서로 다른 근 두 개를 갖는다라는 게 됩니다. 맞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적어도 하나입니다. 두 개가 이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 문제예요. 0과 1 사이에 있음을 보여라. 자, 0과 1 사이에 근이 만일 하나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일 0과 1 사이에 근이 한 개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f0 곱하기 f1이 0보다 작다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 보였네요? 근데 적어도 하나니까 문제는 0하고 1 사이에 근이 몇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예, 2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근이 0하고 1 사이에 근이 2개 있으려면 f0도 0보다 크고 f1도 0보다 크고 또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죠. 얘가 1하고 0 사이에 있어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요 세 가지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요거 근의 분리예요. 단원명은 근의 분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수학 상에서 했던 내용일 거예요. 근의 위치 판별. 공식적으로는 이제 많은 책에서는 근의 분리라고 돼 있고 근의 위치 판별할 때 함수값, 대칭축, 그다음 판별식 요거를 따지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작나요? 왜냐면 하나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무조건 이게 된다라는 거니까 이게 경우가 나눠지니까 조금 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계산도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계산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 A, B가 요 경우밖에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이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 다른 아이디어로 조금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럴 때 이제 이런 데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참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풀 때요. 사실 이게 둘이 같으니까 첫 번째 문제 조건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거든요. 0부터 1까지
x제곱 fx dx에서 0에서 1까지 x fx dx를 빼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첫 번째 식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fx dx 얘가 0이 됩니다. 맞죠? 요 식을 이용할 거예요.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fx dx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사실 요 문제를 이제 다르게도 풀 수 있지만 여러 개 풀 때는 센스, 눈치, 문제를 빨리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겁나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풀어봐야 됩니다. 나한테 수업 100날 들어봐야 문제 기억 안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맞고 틀리고 고민했던 문제를 수업을 들으면 그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기억에 날 확률이 높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서 한두 시간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떠오르는 문제가 여러분들 기억에 제일 오래 남을 겁니다. 문제에서 적어도 근이 0하고 1 사이에 있음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사실 0하고 1이 이미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뭐를 해석을 할 거냐면 얘는 몇 차식이냐면 4차식이에요. 그리고 fx는 근이 이미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두 근이 0하고 1로 막 겹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근이 fx가 근이 0하고 1이든 뭐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4차식인데 이미 0하고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어요. 귀류법으로 갑니다. 자, fx가 0과 1 사이에 근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인 걸 하면 돼요? 모순인 걸 보이면 돼요. 자, 0하고 1 사이에 근은 없고요. 얘는 이미 요 4차식은 0하고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지거나. 물론 나머지 부분 이제 요런 식으로 막 여기에서 접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모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 그릴게요. 첫 번째 경우 0하고 1 사이에서 다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경우 0하고 1 사이에서 어쩔 수밖에 없습니까? 다 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뭐예요? 요 4차식, 이거 4차식 전체입니다. 얘를 0에서 1에서 적분하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모순이요. 끝. 왜?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0하고 1 사이에서 적분하면 넓이가 존재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근이 하나 있어서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 굳이 가운데가 아닙니다. 근이 여기 있어갖고 요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근이 하나 있는 경우 또 근이 2개 있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이 똑같은 경우 요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0하고 1 사이에 근이 없다고 했더니 이 조건, 애초에 우리가 있는 조건이 안 맞습니다. 모순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게 되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의 아마 전에 지난주에 숙제로 작년 2020학년도 기출문제 늘 받았을 건데 풀이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풀이를 보고 풀면 솔직히 모든 문제들이 3분에서 5분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계산이 물론 일부 이제 대학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한데 계산이 좀 거지같이 나오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관건은 진짜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아이디어가 금방 떠오르면 문제가 쉽게 빠르게 해결이 될 거고 이제 조금 힘든 문제는 아이디어도 어려운데 계산도 복잡한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이디어만 금방 떠오르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는 힌트를 줘요. 여러분들 가나다에 무슨 조건이 아니라 무슨 정리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있죠.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적혀 있고 미분에서 0보다 크면 증가한다 이런 게 적혀져 있는 건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풀 거야 라는 힌트를 주는 것들이 논술 문제들이고요. 구술 문제는 주로 그런 힌트들은 안 나옵니다. 대신에 난이도는 논술 문제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걸 좀 염두하시고 문제를 조금 고민하시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사실 두 개가 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그냥 짬뽕이 돼 있어요. 어떤 문제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고 어떤 문제는 계산 스킬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솔직히 지금은 다 필요한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계속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